이번 시간에는 놈의 개념과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층 퍼셉트론의 목적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놈의 이론적인 정의는 벡터 공간을 의미 아닌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을 하자면 벡터나 행렬의 크기를 측정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벡터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1,1에서 1,1 그 다음에 1,3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두 개의 사이에 요 거리를 재고자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1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은 이제 놈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벡터의 2차 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벡터의 p차 놈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리를 이런 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놈이다. p에다가 1을 대입한다라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이제 절대값이 있는데 이 절대값에 이제 p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p가 만약에 1이면 그냥 절대값 자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도 1 빼기 1의 절대값 그리고 여기 전부 다 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 빼기 1의 절대값 요렇게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괄호에 위에 p분의 1승이 있는데 p에 1이 들어가면 요거는 그냥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이 그냥 요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1차 놈이고요. 우리가 했던 게 사실은 2차 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지금 요 자리에 어차피 절대값의 2승이 제곱이 돼버리면 요렇게 절대값을 안 하고 제곱한 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3 빼기 1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더해서 여기에 2분의 1승을 한 건데 2분의 1승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놈. 이제 많이 또 사용하는 다른 용어로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L1 놈 그 다음에 L2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벡터 사이의 어떤 거리 차이를 계산하는데 놈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렬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이제 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은 프로베니우스 놈이라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식은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행렬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지금 제곱을 한 것들 다 더해서 루트를 씌운 거가 이렇게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나 행렬의 크기 또는 두 개의 벡터 사이의 어떤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뒤에서 여러 가지 이제 편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합성함수의 미분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성함수가 지금 요렇게 hx에 x를 gx에다가 집어넣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미분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 전체에 대해서 전체 가장 바깥에 있는 g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 이 안에 이제 hx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g에 대해서 미분한 이런 식이 먼저 하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 안에 있는 hx를 속미분한 것 요렇게 두 개를 곱한 것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세 겹으로 되어 있다면 g, h, i, x 요런 식으로 fx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요거를 미분했을 땐 마찬가지로 이제 겉에서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속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요것도 합성함수기 때문에 또 hx의 겉미분 그 다음에 ix의 속미분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연쇄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체인룰 연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렇게 fx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gx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hx가 요 안에 요 자리에 지금 들어있는 게 계속 동일한 게 반복되고 있죠. 요 hx가 이렇게 요 x 자리에 들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이제 전체를 미분하려고 한다면 먼저 gx 자체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하는데 gx의 미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분 3x, 6x-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자리에 hx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일단 써줍니다. 그쵸? 여기 3, 2, 여기가 6이고 요 자리에 hx가 들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제ghx 요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 hx 자체의 또 미분을 다시 해주면 hx 자체에 대해서는 4x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4x를 곱한 형태로 그래서 전체 이제 fx의 도함수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두 가지를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슬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먼저 MLP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마지막 이제 아웃풋 노드가 또 여러 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y 자체가 또 벡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샘플이 총 n개 샘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n개의 샘플이 전부 다 x나 y가 둘 다 벡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샘플 x1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볼드로 표시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벡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볼드로 표현되어 있는 게 지금 벡터고 x1이 벡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뭐 우리가 D개의 피처 인풋 피처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이제 작은 x 소문자 x로 x1, x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본 예시로는 뭐 집값을 예측하기 위한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D개 피처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같은 경우도 벡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집값이라고 하면은 딱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한 개의 벡터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실수로 y값이 정해지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집을 등급으로 나눠서 뭐 A, S, A, B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이제 원합 벡터로 표현을 해서 1, 0, 0, 얘는 0, 1, 0, 뭐 B는 0, 0, 1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3개짜리 벡터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Y 자체도 이제 벡터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샘플이 총 n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뭐 행렬로 표현을 하자면 대문자 x, 대문자 y로 이제 요 전체를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샘플을 옳게 분류하는 함수 f를 찾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처음에 이제 x를 대입을 했을 때 이게 여러 개의 층을 거쳐서 MLP의 경우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경우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y의 어떤 추정값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정답 y하고 최대한 비슷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근데 지금 요 이제 x를 y까지 출력하는 요 단계를 우리가 그냥 하나의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fx가 x를 넣었을 때 이제 출력한 값이 y인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두 개가 유사하게 계산이 되는 요 사이에 어떤 모든 웨이트를 다 계산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또 MLP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역시 민스퀘어드 에러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금 표현이 좀 간략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밑에 그림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인풋 샘플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안에서 열심히 뭔가 파라미터들로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죠. 지금 제가 아까까지는 이제 y의 추정값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 벡터를 5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도 이제 벡터고 그래서 이제 y가 벡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수가 똑같은 요게 지금 총 C개짜리 벡터잖아요. 우리가 정답으로 갖고 있는 게 그거랑 매칭이 되는 C개짜리 벡터인 5가 출력되는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5하고 요 y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의 차이가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안에 이제 항이 총 C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C개의 항마다 얘네 두 개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오차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식을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놨는데 결국에는 2차 놈에다가 제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냐면 y 빼기 5가 지금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가로로 다시 써보면 y1부터 yc까지가 있을 거고요. 5는 o1부터 oc까지가 있죠. 근데 얘네들을 벡터의 뺄셈은 결국에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는 거잖아요. y2 빼기 o2 이렇게 yc 빼기 oc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2차 놈을 일단 계산을 해보면 요 각각의 y1, o1 요 항에다가 제곱을 한 것들을 다 더해서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한 게 2차 놈이죠. 근데 지금 여기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제곱을 한 거가 두 개가 상쇄되면 그냥 결국에는 이 각각의 이 차이들의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 모드, 배치 모드라고 써놨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모드는 일종의 이제 스토캐스틱 하게 계산을 한 거, 그냥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치 모드는 그걸 이제 모든 샘플 n개에 대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n분의 1로 지금 2n분의 1로 나눠줬는데요. 어쨌든 요렇게 계산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분의 1 MSE랑 매치가 되는 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런 식으로 y와 o 사이의 어떤 차이로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식이 바뀌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지금 여기 이제 세타가 들어가 있는데 뭐 이 세타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x를 넣어서 뭐 만약에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그런 MLP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U1, 그 다음에 U2 행렬이 있었죠. 저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U1에 있는 모든 웨이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어떤 뭐 Z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낼 거고요. 그 벡터의, Z라는 벡터에 대해서 또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웨이트를 다 곱해가지고, 결국에는 O라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건데 이 U1과 U2가 약간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다 합쳐놓은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합해서 우리가 세타라고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웃풋은 어쨌든 아웃풋이 계산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파라미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세타에 대한 어떤 뭐 함수처럼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j2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경사각강법으로 U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즉 U1과 U2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적합한 값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거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으로 써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함수 J를 편미분을 할 건데 이제 U1에 대해서 그 다음에 U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각각 U1, U2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계산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정해준 학습률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스토캐스틱 경사하강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그걸 이제 전체를 다 반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예제가 지금 알고리즘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MLP를 사용해서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두 개의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이미지랑 뭐 고양이 이미지를 각각 50개씩 모아서 여기 이제 어떤 모델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거는 사람 이미지다 혹은 요거는 고양이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미지를 어떤 모델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을 또 많이 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CNN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은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MLP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실은 뭐 500 x 500짜리 뭐 픽셀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이제 뭐 그냥 임의로 500 x 500짜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픽셀이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한 픽셀 한 픽셀이 다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요 하나의 값이 요 인풋 노드 하나에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전체 여기 25만 개가 되나요? 25만 개의 전체 픽셀이 있을 텐데 거기 그 값들을 이렇게 인풋 벡터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풋이 9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30 곱하기 30이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이미지에 있는 값을 이제 벡터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니까 이제 여러 개의 층을 지나게 되어 있죠. 여기선 지금 히든 레이어가 총 4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층과 층 사이에 모든 엣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fully connect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layer가 지금 이렇게 FC라고 축약이 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요 사이들은 전부 다 엣지가 있는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총 뭐 4개의 히든 레이어를 지나서 결과적으로 아웃풋 레이어로 출력이 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를 클래스 2개로 분류를 하고자 한다면 뭐 1, 0 또는 0,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이면 1, 0, 뭐 고양이면 0, 1 이런 식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웃풋 노드를 이제 2개를 잡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MLP를 가지고 만약에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지금 FC 레이어들이 지금 전부 다 256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바꿔보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놈이란 벡터 공간의 의미 아닌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이고, 벡터나 행렬의 크기 또는 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이제 2개의 벡터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은 연쇄 법칙, 즉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앞으로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층 퍼셉트론의 목적 함수로는 평균 오차 제곱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매개 변수 행렬 U의 각 선분에 대해서 목적 함수를 편미분을 해서 U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우리가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아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